자, 오늘 농지법에 관한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농업인과 농업인에게 주는 혜택이 엄청나게 많죠. 이번에 제가 어저께 먼저 주에 그 제주도에 가서 우리 농지를 갖고 있는 걸 갖고 농지 진흥에 의한 그 농협 진흥 기금을 대출해 준다 해가지고 갔었는데 보니까 전년도 매출액에 일반인들은 전년도 매출액에 50%를 해주고 우리 같이 법인인 경우에 5명 이상 농업인이 있으면은 50%를 해주고 5명 미만이면 30%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원해 주는 법인데 대출 조건이 0.7%더라고. 0.7%. 그리고 2년이고 2년 지나면 또 2년까지 연장을 시켜준다 이런 조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년 0.7%라면 거의 거저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대출해주는 사람이 서류를 쓰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농업진흥기금 처음 받아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처음 받는데 이거 언제 줘야 되니? 매년 줘요. 매년 줘요.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적었나 봤더니 심사는 그 우리 농지를 갖고 있는 그 애월읍에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심사를 통과를 하게끔 되면은 그 서류를 가지고 대출 신청을 하래. 그럼 대출 신청 어디 가서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거래하는 농협에 가서 신청하면은 그 농협에서 해준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애월읍에서도 어느 은행에 가서 대출 해주다도 정하지 않고 보증 서류만 주는 거야. 보증 서류만.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신청하는데 매년 해줍니다 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걸 전념을 하고 잘한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한 그 도와주는 제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아니,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도 농업진흥기금으로 이렇게 년 0.7%로 빌려준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은 거예요. 이번에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하여튼 되려면 이런 거를 국가에서 주는 걸 받으려면, 혜택을 받으려면은 나를 농업인으로 만들어야 되고, 농업인이 만들어져야지, 농업인이 있어야지 농업법인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농업인부터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교재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보면 제일 먼저 농지법에 있어갖고 농지법에 보면 시행령의 3조 농업인의 범위, 즉 이런 사람들이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면 약 얼마죠? 300평이죠. 300평에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은 농지법에서 농업인이 될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농지가 없어도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농지법에 의한 제일 첫 번째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농지에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는 100평이죠. 100평의 농지에다가 특수재배사 하라고 그러면 우리죠? 비닐하우스나 또는 하여튼 특수재배사를 만들어가지고 버섯재배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지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도 농업인의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특수재배사가 아니고 일반 재배는 300평, 특수재배사는 100평.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농지법에서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가축 있고, 그 다음에
농협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기 120만 원 이상인 자. 다시 말하면 1000제곱미터가 아니더라도 농산물을 재배를 해서 농산물을 1년에 120만 원을 파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도 농업인 자격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아까는 농지법이고 이거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데, 농업인의 범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여기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축산물, 가축을 기르는 사람, 그 다음에 임업, 임야를 갖고 있는 사람, 즉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를 갖고 있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크게 나누는 게 농산물을 재배하는 사람과 가축을 기르는 사람과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셋으로 나눠 가지고 농업인으로 만들어 주는데, 제일 첫 번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농지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기 120만 원 이상인 사람, 아까 농지법하고 같습니다. 여기에 연간 판매기 120만 원이라는 것은 내가 개인이 개인한테 120만 원을 가지고 파는 걸 갖고 농업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면 그 왜 농작물을 길러서 팔면은 경매로 파는 게 있죠. 경동시장 뭐 같은데 뭐 가락시장 가면 경매로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을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마을에 보면은 매우 아침이면은 그 우리 동네에서 꽈리꼬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꽈리꼬치를 실으러 와요. 그러면 꽈리꼬치를 따가지고 그 어디 봉투에다가 심어서 보내면은 그걸 가지고 경매를 통해 가지고 파는데, 그렇게 그런 경매나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정식으로 파는 것이 1년 동안 120만 원 이상으로 판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다시 말하면 1, 2, 3은 이거는 농지법의 농업인과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4번하고 5번은 농지법에 없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인데, 이거는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업법인을 만들죠. 농업법인을 만든 농업법인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조합법인이 있고 회사법인이 있는데, 조합법인은 이미 농업인이 돼갖고 조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농업인이 아니면은 조합법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회사법인 있죠. 회사법인. 회사법인에 의해서 만들어서 있는 사람 중에서 거기는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 되면 회사법인을 만들 수 있고, 이 회사법인이나 조합법인에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그 회사에서 격리로 일할 수도 있죠. 격리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농사 짓는 일이 아니더라도 농업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인정이 되면은 그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의 자격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지법과 다른 것은 회사법인, 조합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들에게 농업인의 자격을 주고 농업인의 특혜를 그대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왜 우리가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있는데, 뭐는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농업협동조합법에 문제 몰랐는데, 사실은 저 어디야 제 그 경기도 광주시 초읍이라는 데 이사를 가서 한 2, 3년 살다가 그 앞에 농지가 나와서 농지를 하나 사게끔 됐어요. 그때 한 1000평 정도를 농지를 샀거든요. 그 사서 난 농지를 샀으니까 그냥 샀나보다 하고 말았는데, 농협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은 우리 그 조합에 가입을 하십시오 하고.
그래서 그러면 얼마를 내면 됩니까? 그랬더니 있는 대로 내십시오 해갖고 그때 제가 지갑에 있던 것이 그때 30만 원인가 있었거든요. 30만 원을 이제 주고 조합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그 가입을 하고 나니까 추석 때는 상품권이 나오고 구정 때는 소금을 이렇게 조합원이라고 해서 주더라고. 그렇게 해서 한 7년을 있다가 이제 아파트로 나오면서 그 농지를 팔았어요. 근데 잊어먹었어. 팔고 나서 잊어먹었어. 잊어먹고 났더니 농협에서 연락이 왔어. 지금 농지를 팔아서 농협에서 조합원에서 이제 탈퇴가 됐는데 그 배당금 받아가시죠 하고 나는 30만 원밖에 안 냈기 때문에 뭐 그 매년 배당을 준다는데 배당 받을 생각도 안 했거든요. 배당 받아가지 않았더니 그게 누적이 돼서 계속 배당금이 또 투자금이 되고 배당금이 투자가 된 거야. 그래갖고 7년인가 있다가 보니까 30만 원인데 200 몇십만 원이 됐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 그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됐나? 근데 이렇게 다시 말하면 농지를 사면은 자동으로 농협 조합에 가입이 되면서 농업인이 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내가 90일 이상 농사를 짓고 있다 하면 농협에 가입할 수가 있고 누에를 기르는 것도 제가 그 땅을 보러 많이 다니거든요. 현장 답사를 많이 다니는데 옛날에는 땅을 보러 다니면은 그 뽕나무 있는 데도 많이 봤고 옛날 누에 기르던 것이 안 쓸고 있는 집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현장 답사 다니면서 많이 봤던 걸 보면 충청도에 가면 담배를 기르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요 근래는 아무리 가서 봐도 담배 기르는 데 못 봤고 이게 뭐야? 누에 기르는 거 아니고 요 근래는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법에는 누에를 기르는 것도 농업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러니까 별표 1에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 보시면 되고 농지에 34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자 아까 얘기했죠. 100평 이상의 특수재배사를 만들어놓고 지면은 농업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채소, 과수, 화해 다시 말하면 200평을 가지고 채소나 과수나 화해를 하는 것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가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농업인이 되는데 되고 싶을 때 땅이 농지가 100평밖에 없어. 그럼 100평밖에 없으면 뭘 해? 비닐하우스 짓고 특수 재배를 하면서 농협에 가입을 하면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다시 때 원래 300평 미만은 우리가 주말 체험 용농으로 하는데 주말 체험 용농으로 300평 미만 사갖고 내가 거기다 특수 재배사 만들어 놓고 신청하면서 해서 정식으로 300평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조합에 가입을 해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별표 1이라고 그랬죠. 별표 1인데 지역 농협이 있고 축협이 있고 축협에 가입을 하든지 농협에 가입을 하면 되는데 농협은 마리수가 좀 적고 축협은 마리수가 많아요. 보게끔 되면 농협은 농사도 지면서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 많죠. 축협은 농사를 짓지 않고 가축만 기르는 사람들은 축협에 가입을 하고 농사를 지면서 가축을 기르는 사람은 농협에 가입을 하는데 대가축 해갖고 소, 말, 노새, 당나귀 뭐야? 얼마? 2마리. 중가축 돼지는 염소, 면양, 사슴, 개 뭐야? 5마리. 개의 경우에는 얼마? 20마리. 지금 개를 식용으로 지금 재배하게끔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개를 식용으로 길러서 파는 거는 지금 안 될 거고 아마 분양의 목적으로 해서 하면은 조합에서 받아줄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식용은 안 되고 소가축, 토끼는 50마리, 가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가 100마리, 꿀벌은 10금,
꿀벌통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꿀통 하나를 1군이라고 해서 그 꿀벌통이 10개가 있으면은 그러면 10군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농협입니다. 이번에는 축협은 가지수가 좀 많습니다. 소는 한 마리, 착우유, 우리 우유하는 젖소를 얘기하죠. 젖소는 한 마리, 돼지는 10마리, 양은 20마리, 사슴은 5마리, 토끼는 100마리. 아까 토끼가 여기 얼마 있었죠? 50마리였었죠? 농협은. 근데 여기 축협에서는 토끼 100마리, 육개 1000마리, 산란개 500마리, 오리 200마리, 꿀벌 10군, 염소 20마리, 개 20마리, 메추리 1000마리, 말 2마리. 이렇게 해서 농협에 가입할 수도 있고 축협에 가입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끔 되면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면서 가축을 기르는 사람은 대부분 농협에 가입을 하고 이미 농협에 농사를 지니까 가입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농사를 전혀 지는 거 없이 가축만 전문으로 기르는 사람은 축협에 가입을 하고 축협에 가입을 하게끔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농업인에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원의 자격 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기준 했는데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나? 가평에 우리 수강생이 집을 지어놓고 땅이 있는데 한번 오라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하고 몇 명하고 그 가평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저쪽 한쪽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있더라고. 저 우리가 뭐야 그랬더니 아 그러니 여기 저기 뭐야 농업진흥지역인데요. 이 집 허가가 안 나서 저 밑에 제가 아는 친구가 염소를 한 50마리 길러요. 그래갖고 그 염소를 한 20마리만 빌려달라서 제가 이 땅에다가 20마리 옮겨놓고 자기가 이제 먹이를 주고 길렀다는 한 20마리를. 그렇게 해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놓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그 농업진흥지역에 집을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집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염소 다시 갖다가 반납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조합원의 자격 요건인 농업인 확인 방법 기준이 생겨갖고 이제는 항상 실태 조사를 해갖고 처음에 뭐 50마리 기르다가 다 팔고 한 20마리도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럴 때 농업인 인정된다는 것이 이렇게 고시로 2023년도에 이것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이전에는 내가 이런 걸 못 봤거든요. 못 봤었는데 그렇게 가짜로 잠시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항시 가축을 기르는 것을 조사한다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기타 다음 요건 중에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9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보면 농지의 330 이상의 고정실 온실 특수재배사죠. 농지의 660제곱미터 아까 말씀드렸지 200평 이상의 화훼작물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340 이상의 축사 관련 부속물을 설치하여 기준 다시 말하면 가축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축산업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업에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그러니까 종축업, 부화업 이런 거를 하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경수를 식재하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곤충산업,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농업인이 되는 사람을 쭉 설명을 했더니 한 10몇 년 전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희한한 거를 가끔가다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 그분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냐면 교수님 저는 낚시를 좋아해서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낚시를 다니는데 낚시를 하러 가려면 낚시점에 가서 지렁이를 사요. 그럼 지렁이를 사서 가는데 지렁이를 낚시점에서 판다는 얘기는 지렁이를 기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렁이 기르는 사람도 농업인이 됩니까? 물어보더라고.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는 한번 알아갖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해봤더니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렁이뿐만 아니라 군뱅이, 메추리, 메뚜기 뭐 이런 걸 다 기르는 사람도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
아까 농지법에나 어디에서 1년 중 90일 이상의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업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사장님, 농업인이 되려고 89일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90일째 되는 날 친구 모친 상해 가느라고 못 지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농업인이 돼요, 안 돼요?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지 된다는데 89일밖에 못 졌잖아요. 그럼 그 사람 농업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90일이라는 것은 89일이냐 90일이냐 따지기 아니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90일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1년 중 90일 정도만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를 짓는다 이런 뜻인데, 이 뭐냐면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 법내 농지법에서 보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마을에서 남의 밭 일 해주러 다니는 사람이 있죠. 고추 따주는 사람, 풀 뽑아주는 사람, 뭐 토마토 따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가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90일 이상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 사장님, 김 사장님께서 농사를 지면 아들이 와서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죠. 그런 아들 있으면 데리고 와봐봐. 자기는 바쁘다 그러지. 그런데 같이 친족이고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다른 직업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직장이 있을 때는 안 되지만 다른 직장이 없을 때는 아버지 일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0일 이상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농사 일을 도와주러 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자기 친족인데 직장이 없이 농업인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직장이 없는 사람도, 그 사람도 90일 이상 농업인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일 첫 번째 보면 가족 원인 농업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까? 4대 보험에 가입이 돼서 다른 데 직장에 있는 사람은 90일 이상 아니라 실질적으로 100일을 농사를 짓는 거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농업인은 인정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축원이 아닌 농업종사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장일 등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한 서면 계약서. 사실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회사에다가 출근하면 농업법인에 취직을 해서 다니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개인의 농사를 짓는 걸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일당으로 주는 것이지 1년씩 계약을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제가 봤더니, 제가 우리 동네 가서 봤더니 그 동네 농지위원이 있죠. 이장하고 농지위원이 저 사람은 맨날 다른 사람의 그 농지에 일을 해주러 품앗이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면은 그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서 농업인의 혜택을 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89일 짓느냐 90일 짓느냐가 아니라 가족 원인 경우에는 80일을 지었든지 110일을 지었든지 농사를 짓는 것을 도와줬을 것이다 이런 의미고, 또 동네에서 품앗이를 하러 가는 사람도 80일을 했을 수도 있고 110일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 직업이 다른데 농사 일을 하는데 품앗이를 하러 가는 사람이라고 농지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면은 농업인으로 인정해 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예전에 또 한 분이 저한테다가
교수님, 저는 농지는 없고 임야는 좀 있거든요. 그러면 임야를 가지고 있는 나는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럼 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해갖고 봤더니 산지관리법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농지도 없고 임야도 없고 농업법인의 종사자도 아니더라도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120만 원을 농산물 계약을 체결한 사람, 이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잡으십시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전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그 다음에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산지유통 및 농산물 종합유통인. 우리 보면은 그 왜 농산물을 경매하는 데 가면 이렇게 도매하는 중도매인이 있고 매매 참가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알기로는 아무나 하지 않고 거기에 등록을 해놓고 거기서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등록을 해놓고 파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농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 승계한 사람, 농축산업위생관리법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람도 농지가 없어도 농업인이 될 수 있고 임야가 없어도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축산법 30자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해서 가축을 구매하는 자, 가축시장에서 가축을 팔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농업민 농축산업기본법 4의 생산자 단체, 유통산업발전 및 같은 법 개념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자. 다시 말하면 농축산물을 점포를 개설해서 도소매업을 하는 것도 농업인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부가가치법에 따라 제8조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농축산물을 매매하는 걸로 등록한 사람도 농업인으로 등록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농업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대폭 늘어났어요. 가축을 기르는 사람, 위장상업법에서 가축 이런 걸 팔고 사는 사람이든지 또는 농축산물을 대규모로 팔고 사는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도 농업인의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인의 혜택 준다는 게 뭐죠? 농업인의 혜택 제일 먼저 주는 게 뭡니까? 뭐예요? 그 보험료 깎아주는 거야? 농업인의 혜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럼 농업인의 혜택을 주는 게 뭐냐고. 보험료 깎아주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농업인의 자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무이자로 대출해줘. 그거 큰 거 아니에요? 등록금 무이자 대출해주라고.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그게 포터라고 그러나? 화물자동차 있지, 1톤짜리 화물차가 자세히 보게끔 되면은 앞에 큰 바퀴가 있고 뒤에 조그만 바퀴가 2개씩 있죠. 있는데 자세히 보게끔 되면 앞에 바퀴하고 뒷바퀴하고 똑같은 게 끼어져 있는 1톤 화물차가 있어요. 그게 농업인에게 주는 면세 화물차입니다. 그 대우가 달려 있습니다. 대우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보면 우리가 농업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슨 뭐라 그랬죠? 보험료, 의료 보험료 내는 거 깎아준다든지, 또 애들 도움이 받는 거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큰 돈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얼른 생각나는 것으로서는 제일 좋은 것이 아이들 등록금을 내는 것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거거든요. 산지관리법 4조에 따른 보존산지 및 준보존산지에서 육립업 임산물 생산 채취업 임산물 종자 묘목 재배업을 하는 다음 하나에 필요한 경영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임업용 종자를 기르든지 묘목이나 재배업을 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혜택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임펠페 이 수실수 약초류 약용류 수목 부산민류 관상세필로 그 밖에 임산물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300제곱미터 이상 표고자목은 2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산림용 종자나 묘목 생산자 이런 경우 이렇게 유해 초본 식물은 3만 제곱미터 이상 이런 걸 해도 농업인으로 인정해 준다. 쉽게 얘기해서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잣나무, 밤나무 산 갖고 있어도 농업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그 땅을 보러 많이 다녔을 때 충청도에 가을에 충청도에 땅 보러 가면 내가 갈 때 자루를 이만큼 하나 가지고 가. 진짜 밤만어. 밤이 내가 따는 것이 아니라 차로 지나가면 그 밤이 알람이 떨어지게 많아서 지나가다 차 세우고 주워서 몇 개 가지고 오더라도 하루 돌보면 한 이만큼이 돼요. 그럴 정도로 보면 근데 그 밤나무를 기르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해서 저 사람들 농업인의 그 혜택을 받을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농업인의 혜택을 받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노린재류, 풀잠자류, 딱정벌레, 파류, 기생벌레, 응애류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곤충을 기르는 사람도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것을 기르는 사람도 농업인의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농업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라는 것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서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에 가서 그 대출 신청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출 신청했을 때 다 확인 규정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저는 우리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돼 있고 또 농업법인에 농업인이 있다는 농업인으로 등록된 사람도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돼 있어 그 서류를 다 띄어서 제출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확인서 발급받아야지 그때부터 농업인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농업인은 지원해준다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농업이냐 그러면 농지원부가 있든지 농업조합에 가입이 돼 있는 사람만 농업인이 됐었고 그 외 사람은 농업인이 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보니까 내가 농업인이라는 것을 확인 신청서에 의해서 내가 어디 대출을 신청하든지 뭘 신청할 때는 반드시 농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같이 제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확인서 발급 확인 신청입니다. 농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 주민등록표에 따른 등록된 신청지의 거주자를 관할하는 농지관할의 지장에게 별조 서식 1에 따라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을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내가 거주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죠. 거주하는 것과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같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농지를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제주도에 갖고 있고 내가 살지는 어디 살아? 서울에 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디 가서 신청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내가 살고 있는 동읍면사무소에 가서 농업인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신청하면은 내가 농업인 확인서를 신청한 걸 가지고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농지가 있는 곳에다가 그 서류를 보냅니다. 보내서 거기 현지에 있는 담당자가 신청한 걸 다 확인해보고 그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짓는 게 맞다고 오케이 되면은 다시 거주지로 보내줘갖고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해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신청은 어디서 한다?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하고 확인은 농지가 있는 곳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농업인을 내가 어떤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고 나면은 제일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라는 곳이라고요. 제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러 갔는데 농지가 어디 있었냐면은 제주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거를 가지고 가서 농사를 다 짓고 신청을 하려 했더니 그 당시에 우리 농업법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부산에 있었거든요. 부산의 구청에 가서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신청해 가지고 신청했더니 거기서 신청하고 그걸 받아줘 갖고 현장에 보내서 다 조사를 하고 오케이 되니까 국립농식품관리의회에 의해서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다는 것을 신청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번엔 그 농축산물 경영체 등록된 걸 띠로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원래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가야 되는데 거길 가지 않고 제가 우리 농지 법인이 있는 에어읍에 가서 우리 농지를 갖고 있는 거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거를 확인서를 띄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법인이냐 개인이냐고 물어서 법인입니다. 그랬더니 법인 뭐 어떻게 되십니까? 해서 제가 법인 대표이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법인 대표이사라는 걸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법인 대표이사라는 입증을 뭘 해야 되는 거야?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에 제 이름이 나오고 사업자 등록증 내놓고 그 사업자 등록증 내고 났더니 내 신분증 달라 그래서 내 신분증에 있는 거와 법인 사업자 등록증하고 같은 걸 확인을 해보더니 본인이라 하는 걸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거를 신청하라고 그러더라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더니 저한테다가 뭐냐면 최소한 3시간 정도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걸 신청한 거를 국립농지품질관리원에다가 민원으로 전자로 신청한대요. 그럼 거기서 다 확인을 해갖고 거기서 다시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뽑아서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3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카톡으로 문자가 3번 올 테니까 3번째 오면은 찾으러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카톡이 왔어. 신청했습니다. 내가 신청하고 났더니 한 1분 있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저쪽에서 뭐 발급 뭐 중입니다. 어떠니 또 있다가 한 1시간쯤 있다 보니까 발급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발급하고 왔습니다 해갖고 다시 내가 미로타면서 가서 발급됐다는데 주십시오 하고 그 저기 막 카톡 온 문자를 내가 보여줬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름이 뭐죠 하더니 다 확인해 보더니 선이 이렇게 온대서 이렇게 찾아갖고 있다가 뽑아서 아 이걸 하고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제가 대출하는 신청 서류에 같이 제출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업인 경제 등록하는데 그러면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하는 겁니다. 농업인 확인 신청서는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가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해도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확인을 해서 띄어도 농업인이 인정이 되고 농업경영체가 아니면 농업인 확인 신청서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해도 되고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확인 신청서는 여기 보시게끔 되면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여기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 안에 해서 내가 농업인이 어때서 농업인이 된다는 걸 여기 표시를 해야 돼요. 1년 중 90일 이상이 된다든지 농작물 재배를 한다든지 1년 이상 종사한다든지 이런 거를 표시를 해서 신청을 하면은 이걸 신청은 제가 어디서 한다 그랬죠?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신청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 서류를 가지고 다시 어디로 보내요? 농지에 있는 곳을 보내면은 거기에 농지위원들이 이 농지는 농지 대장에 의해서 농지는 누가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해주면은 다시 살고 있는 곳으로 오면은 그걸 가지고 농업인 확인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서 내주는 겁니다. 즉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해도 농업인이 되고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도 농업이 돼요. 원래는 농업인 경영체는 이거는 나중에 생겼고 원래는 농업인 확인서가 먼저 생겼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농사를 짓게끔 되면 그 땅에 농지 대장을 만들면서 내가 어떤 농사를 뭐를 어떻게 짓는다는 걸 해서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농업 경영체로 해도 농업인이 되고 농업인 확인서로 해도 농업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농지에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띄워주십시오 하게끔 되고 내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게끔 되면은 농업인으로 인정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좀 다른 것이 잡으면 저희들이 농지가 제주도에 있고 그 다음에 평택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법인이 하는데 농지는 두 군데서 짓고 있죠. 근데 내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거 신청을 제주도로 신청하면 제주도로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나오고 내가 평택에 있는 주소로 신청하면 평택에 있는 걸로도 농업경영체가 나오니까 같은 법인인데도 두 개로 같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는 겁니다. 두 개로 다. 근데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자, 제주도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산 것이 1200평을 샀고 나중에 1100평을 또 샀거든요. 그러니까 1200평을 처음에 샀을 때 그 과수목을 다 씌우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1100평을 사갖고 농사를 다 지었는데 거기도 농사를 짓긴 했는데 농사는 지었기는 하지만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안 했더니 이번에 해보니까 그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걸로 안 나옵니다. 반드시 내가 농지를 샀으면 농사를 지었으면 농업체 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면은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을 해보고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걸 확인이 됐을 때 등록을 시켜주고 그럼 동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농지가 있는 곳이 아니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과 농업인의 확인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나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